역사를 지금 돌아보며 사전 답사와 탐방을 통해 지금 기억하다. 역지사지입니다. 재미있는 역사 탐방. 오늘은 동작 역사문화연구소 김학규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서울시교육청 학부모방송국 학부모당 TV고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베스입니다. 학부모당 TV는 학부모와의 소통 활성화 및 공감과 협력을 목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김학규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동작 역사문화연구소 소장 김학규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동작구에서 동작구 지역사를 공부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의 역사,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권 문제에도 관심이 많아서 이 인권과 역사를 좀 결합시켜서 고민을 좀 하는 그런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방송에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달토끼님, 조아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걷다 보면 길이 된다. 역사 탐방 속 내딛는 걸음 하나하나 함께해서 기쁜 감성소통 사기 달토끼입니다. 네, 우리의 삶 속에 역사가 함께하길 바라는 독서 사기 조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재미있는 역사 탐구에 도전하는 독서 일기, 글 쓰는 작가 베스입니다. 역사연구소 소장님에게 역사란 어떤 의미인가요? 어릴 적부터 역사에 관심이 많으셨나요? 예, 저도 어려서부터 역사에 좀 관심이 많은 편이었고요. 특히 이제 중학교 때 그 역사 선생님한테 좀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사와 관련해서 계속 좀 고민을 하고 발전시키는 데 좀 큰 도움을 받은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역사라고 하는 게 그 단순한 올드 스토리가 아니라 그 역사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이런 걸 좀 배우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하는지 이런 것도 좀 함께 찾아나가는 그런 데 일종의 지침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있는 동작 역사문화연구소도 동작의 역사를 알면 동작의 현재와 미래가 보인다, 뭐 이런 부분을 캐치프레이즈 걸고 이렇게 연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학생이나 학부모가 좀 더 가깝게 역사를 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학부모 역사 탐방 기획단을 만드신 이유도 거기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저희들이 이제 서울 전역을 지금 이제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중심으로 이렇게 20회에 걸쳐서 이 지역을 선정해서 지역 탐방을 좀 하고 있는데요. 뭐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뭐랄까, 역사라고 하는 게 그 우리가 큰 역사, 그 대한민국의 역사 이런 부분 중심으로 이제 유명한 역사만 이제 공부하는 이런 게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가까이에도 그런 이제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의 역사가 다 있었다. 이런 부분을 좀 그런 역사 탐방을 통해서 좀 같이 배우는 이런 이제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역사를 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내 바로 옆에서 나와 함께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다, 이런 거를 좀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면에서는. 그래서 좀 이 역사라고 하는 걸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 이런 부분에도 그 과정이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사 장소와 관련된 노래, 시, 음식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부대찌개는 미군 부대와 관련이 된 것처럼요. 예, 신고산 타령은 우리나라 철도 역사와 맥락을 함께합니다. 우리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네. 네, 꼬꼬무와 벌거벗은 세기사와 같은 TV 프로그램에 역사를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고요. 아이들도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요즘 저희 아이들은 유튜브에서 조선왕 이름 외우기, 노래에 흠뻑 빠져 있습니다. 이런 매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재미있겠네요. 조아님 어떠세요? 네, 역사를 가깝게 접하는 방법은 직접 오감으로 느끼고 체험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역사 관련된 책을 함께 읽고 같이 이야기하고 직접 탐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역사 관련 영화를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명랑, 덕혜옹주 택시운전사, 인천 상륙작전, 남한산성 등
영화의 장면과 인물, 스토리로 기억이 되어가지고 더 인상 깊고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네, 소장님도 강의에 영화 밀정, 1987 등을 접목하셨는데요. 네. 예, 그 영화라고 하는 게 이제 한면에서는 이제 역사적 사실과 또 혼동해서는 안 되는, 영화는 영화일 뿐 그 혼동하지 말자, 이런 부분도 또 중요한데, 또 한면에서는 그런 좀 대중매체, 아까 나왔던 뭐 연예 프로그램 같은 경우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최근에 역사의 대중화 이런 게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현충원을 좀 안내하면서도 영화 암살, 뭐 밀정, 박열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독립운동의 역사를 뭐 소개하면 더 쉽게 사람들이 좀 이해를 하는 것 같고요. 또 민주화운동의 역사에서도 보면 영화 1987 이런 부분이 또 아주 사람들에게 많이 그 뭐랄까 관람이 이루어지고 그랬는데, 바로 그런 걸 매개로 해서 그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소개하고 설명하면 더 쉽게 사람들에게 좀 접근되는 것 같아서요. 저도 그 영화나 뭐 드라마나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장에서 소장님이 강의하고 계신 관련 영상을 잠깐 보고 이야기 나눌게요. 또 영화 밀정, 여기에도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재밌는 거는 영화 밀정의 주인공들 중에서는 현충원에 없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공유가 맡았던 김시연, 그분은 해방 이후에 그 이승만을 저격하려고 하다가 그 실패하면서 감옥살이를 하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 이유 때문에 지금도 독립유공자를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립묘지에 없고 그런 분도 있는데, 여기에 다행히 좀 계신 분도 있죠. 영화 밀정의 첫 장면에 그 발가락 하나만 남기고 돌아가시는 분, 그분 같은 경우가 여기 영화에서는 김장옥으로 나오는데 실제로 이제 김상옥 선생을 롤모델로 해서 만들었다 하는데, 이제 김상옥 선생도 여기에 있고요. 또 위패로 모셔져 있는 분 중에서 김익상 선생 여기에 이제 계시는데, 김익상 선생은 영화 밀정에서 마지막 장면, 그러니까 학생이 이제 자전거에 폭탄을 싣고 조선총독부로 들어가는 장면, 그게 이제 김익상 선생이 조선총독부에 폭탄을 투척했던 그거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이제 만들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제 장소는 다르죠. 왜냐하면 김익상 선생님이 폭탄을 투척한 건 남산에 있을 때, 남산 외성대 조선총독부가 있을 시절에 이제 폭탄을 투척한 거고, 영화에서는 이제 1926년 이후에 지금의 이제 광화문 뒤에 있었던 중앙청 건물로도 사용했었던 그 총독부 건물로 이제 들어가는 장면이니까 장소는 다른데, 실제로 이제 김익상 선생을 롤모델로 해서 이제 했다 해서 이야기 됐었는데, 여기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또 영화 박열, 이 영화의 주인공 마찬가지 여기에 있죠. 이렇게 위패로 모셔져 있는데, 그 박열은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그 당시 일제강점기에도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해방 이후에도. 잠깐이나마 인물 강의 들으니까 너무 귀에 쏙쏙 들어오고, 네. 소장님이 학부모 리더교육 입문과정 세계시민교육 당시 현충원 탐방을 랜선으로 하셔서 아주 호응이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실제 탐방이 아닌 영상으로 기획하실 때 힘든 점은 없으신가요? 예, 그 탐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현장성, 이 생생함 이런 게 소중한 건데, 사실 코로나 사태로 이제 그런 걸 잘 못하고, 이런 와중에 이제 랜선을 활용한다든지 뭐 줌을 활용한다든지 이러면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요. 그래서 좀 그 부족함을 어떻게 채울까 이런 걸 좀 많이 고민을 좀 했고요. 그런 내용을 좀 최대한 보강하면서 좀 해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좀 했었습니다. 네. 우리 실제 달토끼님이 교양 과목으로 남산 탐방을 들으시고 또 현장에 나가서 탐방을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네, 저는 김학규 소장님의 해설로 남산 랜선 탐방을 했는데요. 남산 타워, 남산 돈가스가 아닌 남산의 또 다른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직접 현장에 가보지 않더라도 랜선 탐방을 통한 당시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해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 실제로 강의를 듣고 탐방을 하면 2배의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엔 소장님께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하는 시간을 갖을 텐데요. 잘못 표기된 표지석이나 왜곡되거나 바로잡아야 할 역사에 대해 우리 소장님이 앞장서고 계신데요.
민주유공자법 제정하라 1인 시위도 매일 하고 계십니다. 가장 힘드신 점은 무엇이고 또 저희에게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가 특히 이제 서울의 25개 자치구가 이제 자신의 역사를 좀 잘 정리를 못 하고 있는 이제 뭐 하는 과정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표지석이든 뭐 잘못돼 있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은데요. 저는 이제 이런 걸 좀 바꿔보자 뭐 이렇게 제안을 하고 그러면 그 예산이 없어서 내지는 내년 예산에 뭐 이렇게 반영할게 이러면서 미루다가 그 다음에 가면 그 담당 하시는 분이 바뀌어 있어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해야 하는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아주 그런 게 좀 뭐랄까 좀 어려움이 좀 있는 그런 경우고요. 저는 이제 역사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과거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이제 그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토론도 하고 방향을 잡아나가고 이런 게 이제 기본이긴 한데 또 한면에서는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하나의 또 역사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을 잘 기록으로 남기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한면에서는 역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붓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쓰는 거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이 민주유공자법을 제정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국회에서 이렇게 1인 시위를 하는 것도 이 독립운동의 역사도 한동안 뭐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지금 이제 이렇게 정비돼서 독립운동가들을 기리고 그 역사를 좀 이렇게 우리가 소중히 이렇게 간직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이런 과정이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해방 이후에 있었던 우리 사회를 변화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던 민주화운동의 역사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의 의미를 부여를 해서 우리가 좀 소중하게 그걸 좀 살려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어쨌든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자신의 목숨을 잃기도 하고 뭐 크게 다치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이 나라에서 좀 신경 쓰고 예우를 해주고 이런 게 필요한데 아직은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헌법에는 뭐 우리가 4.19 민주 이념을 계승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현실에서는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좀 해결해 나가는데 민주유공자법이라는 게 필요하겠다. 독립유공자법이 있듯이 그래서 이제 그것을 현실화시키는 것 이런 것도 또 살아있는 사람들이 또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뭐 1인 시위도 하고 있고 그게 또 하나의 역사를 만드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존경합니다. 그 노고를 우리도 알고 주위에 또 알리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아님. 네. 그 랜선 탐방이랑 실제 탐방 시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각각 어디에 중점을 두고 좀 탐방을 하시면 좋을지. 네. 예, 그 랜선 탐방은 이제 상대적으로 이동 시간은 없는 편이니까 저도 좀 이야기를 하면 더 많은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참여자분들도 그 생생함이 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대신에 더 많은 이야기를 좀 이렇게 들을 수 있고 고민할 수 있는 이런 점에서는 또 유리한 점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걸 적극적으로 살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실제 이제 현장 탐방 이제는 이제 코로나 시대도 이제 지나가고 있으니까 그 현장 탐방 과정에서는 어쨌든 그 생생한 현장을 이제 직접 눈으로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그리고 눈으로 보는 과정에서는 뭐 궁금한 게 상당히 많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이렇게 그냥 넘어가지 말고 뭐 질문을 좀 항상 그 진행하는 분들한테 오히려 해주면서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하면은 더 현장 탐방이 이 생생함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나서 주시면 좋겠다. 뭐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달토끼님. 예, 엄마표 역사 탐방할 때 어떤 점을 유념하면 좋을까요? 예, 그 학부모님들이 이제 우리 자식이 또 잘 됐으면 하고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역사에 대해서 그래서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고 그것도 공부를 해서 미천으로 삼았으면 좋겠고 그러긴 한데 그렇게 하려면 사실은 부모님들이 먼저 좀 역사에 친근해지고 관심을 갖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그렇게 돼야 이제 아이들하고도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소중한 건지 이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좀 이야기되고 전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아이들도 더 역사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런 탐방이든 역사 공부든 이런 부분을 더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탐방을 다녀오시고 좋았던 후기가 실제 탐방을 다녀오신 다음에 가족이나 지인들과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현장에 나가보면 네, 설명도 막 하게 되고 예. 네, 낯설지 않고 또 소장님이 말씀하신 게 하나하나 생각나서 되게 좋다고 하십니다. 네.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탐방 코스라던가 역사 공부법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예, 역사 공부가 이제 주로 이제 시험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성격이 우리가 강해서 이제 이 단순 암기 과목이다 이렇게 인식되어 있는 게 많은데 사실은 역사는 암기 과목이라기보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판단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의 시각에서 봤을 때 그거를 예를 들어 100년 전에 봤을 때하고 10년 전에 봤을 때하고 지금 봤을 때 같은 역사적 사실을 해석하는 게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 그거는 바로 현재와 과거가 끊임없이 이제 대화를 한다는 게 이제 그런 의미 아니겠는가? 그리고 그런 것에 기초했을 때 우리가 앞으로 닥칠 문제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데도 그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좀 발전시키면서 그 접근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서울을 5개 권역으로 나눠서 탐방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꼭 추천하고 싶은 특별한 곳이나 또 많은 위인 가운데 우리 소장님이 가장 존경하는 위인은 누구신지 그 이유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뭐 다 좋은 코스고 그런데 한번 이렇게 가는 것으로 이렇게 선택을 한다면 이제 저는 1차적으로 권유하고 싶은 건 서대문 형무소하고 그 옆에 새로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이 부분을 묶어서 좀 탐방을 하시면 좋겠다 이런 추천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 현충원이나 이런 공간도 뭐 되게 소중한데 이 서대문 형무소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에 잡혀온 사람들의 고민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거기서 또 자신의 목숨까지 던진 그 사형장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왜 자신의 목숨까지 던지면서 그 일본에 맞서 싸웠을까? 또 우리 독재 정권에 맞서 싸웠을까 이런 걸 좀 생각해 본다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걸 고민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사실은 대한민국 헌법에 보면 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나라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임시정부의 역사를 제대로 아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출발일 수도 있겠다. 이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이해하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상당히 좀 소중한 공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둘을 결합해서 볼 수 있는 그 코스를 한번 좀 꼭 같이 한번 가보자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그때 서대문 형무소에 갔다가 독방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되게 무섭기도 하고 내가 과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럼 가장 존경하는 인물 이야기 들려주세요. 예, 그런데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라고 하면 좀 그런 것 같고요. 저는 좀 최근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책이 좀 떠올라서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2013년에 나온 책인데 망명자의 수기라고 하는 책이에요. 근데 이 글을 쓰신 분이 이인섭이라는 분인데 이제 독립운동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카자흐스탄에 돌아가신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 그분은 보니까 의병운동부터 시작해서 1900년대 초부터 의병운동을 하시다가 이제 더 이상 의병운동을 국내에서 진행하기 힘드니까 중국으로 망명해서 중국에서 또 독립운동에 헌신을 하시다가 또 러시아로 가서 러시아 연해주에서 또 사시다가 1937년 이때 이제 그 스탈린이 이제 강제 이주 정책을 취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그 카자흐스탄까지 가셔요. 그러니까 이역만리까지 가셔서 거기서 사시다가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쭉 써 있는데 좀 놀라운 게 그런 파란만장한 삶을 사신 분인데 저는 이제 그분의 이름도 모르고 있었다. 이런 부분도 좀 저도 좀 되게 부끄러웠고요. 그분이 그 시대 뭐 러시아, 유라시아 지역까지도 다니면서 그 활동을 하셨던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좀 인상이 깊었고 또 하나 이분이 되게 존경스러웠던 거는 1939년 이 카자흐스탄에 계실 때 이분들이 독립운동 하시던 분이 거기서 모여서 대책회의 비슷한 걸 하는데
거기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좀 멀리 들으니 조선에서도 이제 우리말을 이 조선어를 못 쓰게 한다더라 일제가. 어떻게 할 거냐. 이제는 우리 조선어와 이 글자를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밖에 없는 것 같다. 우리가 그 역할을 맡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본다 해서 각각이 살아온 과정을 다 역사 기록으로 남기자. 우리말로 써서 기록으로 남기자.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후대에 이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만들자. 그래서 우리 말도 살리고 우리 역사도 살리는 길이 우리가 살아온 이야기를 다 정리하는 거다. 이렇게 결의를 하면서 이분이 이제 망명자의 수기라고 하는 이제 글도 쓰시고 계봉우 선생은 또 조선 역사 막 이런 것도 정리하시고 이러는데 야, 그 카자흐스탄에서 그렇게 어려운 조건에서 뭐랄까 고립되어서 살고 계시면서도 이 우리 민족이 나가야 할 방향, 그 역사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고 그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런 걸 찾아나가는 모습 이런 걸 보면서 상당히 큰 감명을 받았었습니다. 아, 네. 저희도 잘 몰랐었는데요.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이 그 망명자의 수기도 읽어보시고 이인섭 선생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이번에 동작구 근현대 역사산책 1, 2권 우리 소장님이 쓰신 책이 출간 예정인데요. 간단한 소개 부탁드릴까요? 예, 제가 동작구 근현대 역사산책 이렇게 쓴 거는 이제 제가 아까 소개했듯이 이제 동작구 지역사를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공부하는 부분이 이제 이 주민자치 활성화 이런 거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동작구의 역사 이런 부분을 이제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려고 예, 동작구 근현대 역사산책 이런 제목으로 썼는데요. 주로 이제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의 역사 이런 걸 중심으로 썼습니다. 그게 우리 큰 역사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동네에서도 그런 일이 다 벌어지고 있었더라. 이런 걸 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 동작구에 8개 길을 만들어서 이렇게 탐방을 하는 식으로 그래서 바로 우리 옆에서 독립운동가들이 살았고 이 독립운동가들과 관련된 사건도 있었고 또 민주화운동의 역사도 있었다. 이런 걸 좀 담은 그런 책입니다. 네, 출간 축하드리고요. 현충원에 이어서 동작 소식까지 쓰셨는데 이제 앞으로 더 넓게 다른 지역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이제 이게 학부모 역사탐방단 우리 활동을 하면서 이 내용도 책으로 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네.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응원합니다. 끝으로 역사탐방단 활동을 하면서 변화된 나의 모습이나 주변의 역사 문화를 보는 관점의 변화가 있으신가요? 조아님? 네. 제가 지난 시간에 시선이 머무는 모든 곳에서 역사가 함께하고 있음을 느끼는 삶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 요즘 보면 제가 길을 가다가도 여기는 어떤 역사가 자리하던 곳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 저의 가장 큰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달토끼님? 네, 시간의 흔적 속에 묻혀버린 역사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역사 탐방에서 알게 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저희 아이들과 나누어 생활 속의 배움으로 전달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얼마 전 TV에 나의 문화 유산 답사기를 쓰신 유홍준 교수님이 나오셔서 국 얘기도 재밌게 해주시고 저희 지역에 있는 망우 역사 문화공원 이야기도 해주시니까 제가 실제 갔던 곳이라 더 그랬고 저희도 역사를 보는 관점이 조금 더 이렇게 많이 확산되고 대중적이 돼서 이게 어떤 기념일을 기억하는 역사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흐르고 있는 이 시간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거리 사진을 많이 찍어 둔다는 분도 계셨어요. 그 이유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고 하셔서 뭉클했는데 소장님 오늘 이야기해보니 어떠셨나요? 예, 그 학부모 역사탐방단 같이 하고 또 오늘 이렇게 이야기까지 하면서 뭐 당혹스러운 질문도 하셔서 좀 저도 오히려 그 과정에서 제 고민도 좀 깊어지는데 큰 도움이 된 것 같고요. 그 같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역사탐방단 활동을 한 게 보람이 있구나 이런 것도 느끼고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길을 가다가도 멈춰서 역사의 흔적을 찾고 표지석을 지나치지 못하는다는 말 감동입니다. 시간의 흐름 속 거리 사진을 미리 찍어두고 또 기록이 역사가 된다는 말도 또 너무 뭉클합니다. 역사 탐방이 우리를 변화시켰군요. 오늘 역사 이야기 소장님과 함께하니 더 유익했습니다. 역사와 조금 더 친해지셨나요?
잊지 말고 기억하세요. 그리고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여기는 학부모당 TV입니다.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네, 멋진 날들 되세요.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